한 장의 편지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윤지야, 이 편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설마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어머님, 편지를 끝까지 읽고도 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윤지야, 대체 왜 이런 걸 남겼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이 편지 안에는 어머님이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과 침묵 속에 숨겨진 진실. 그날 밤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수십 년 묵은 비밀을 깨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해다오. 제발 그럴 리가 없지 않니? 우리 가족이, 우리 집안이. 어머님, 그동안 감춰진 것들이 이제야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숨겨진 과거였죠. 윤지야,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니? 이 집안을 다. 이제부터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그날 이후 이 집안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편지를 끝까지 읽으시겠습니까? 혹시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음 한편이 먹먹해지셨나요?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순의 눈이 떠집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죠.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가볍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가 시원합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아침 메뉴를 생각해 봅니다. 시래기 된장국, 계란말이, 그리고 어제 담근 김치까지 한 상 가득 정성스럽게 차려낼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윤지가 부엌으로 나옵니다. 언제나 정순보다 조금 늦게 일어나지만 어김없이 함께 아침 준비를 도와주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윤지의 얼굴에는 잠이 덜 깬 듯 약간의 부기가 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예쁩니다. 윤지야, 고마워. 오늘은 시래기 된장국 어떨까? 정순이 냉장고에서 시래기를 꺼내며 환하게 웃습니다. 윤지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시래기를 받아들며 찬물에 담가 불리기 시작합니다.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된장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윤지가 시래기를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윤지의 미소에서 뭔가 예전과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여전히 다정하지만 어딘가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윤지가 좋아하니까 매일 끓여줄게. 정수는 윤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지만 그 웃음이 평소보다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정수는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된장국이 끓는 동안 윤지는 밑반찬을 정갈하게 그릇에 담아냅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계란말이까지 하나하나 예쁘게 담는 솜씨가 일품입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섬세함에 감탄하며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어머님, 아버님 기침이 어제부터 심해지신 것 같아요. 도라지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윤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윤지를 보면 정수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우리 윤지가 역시 세심하구나. 정수는 며느리가 기특해서 환하게 웃습니다. 이런 윤지를 보면
정말 친딸을 얻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결혼 전부터 정순을 친어머니처럼 따라주던 윤지였기에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철수가 기침을 하며 거실로 나옵니다. 요즘 감기가 떨어지질 않네. 연세가 드니까 이것도 쉽게 낫질 않아. 신문을 펼치며 자리에 앉는 철수를 보며 윤지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끓여 갖다 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정순의 마음은 정말 흐뭇합니다. 아버님,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윤지가 차를 건네며 정중하게 안부를 묻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 윤지야. 덕분에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라고 답합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어서 드세요. 뜨거울 때 드셔야 맛있어요. 정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을 밥그릇에 나누어 주며 말합니다. 윤지는 능숙하게 반찬들을 가족들 앞에 정갈하게 놓아줍니다. 김치, 계란말이, 나물 무침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된 상차림이 정말 풍성해 보입니다. 윤지야, 너도 빨리 앉아서 먹어. 서서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정순이 며느리를 챙기며 말합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어머님하고 대답하지만 그 순간 정순은 윤지의 표정에서 깊은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철수는 신문을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중얼거립니다. 요즘 세상이 참 복잡해졌어.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윤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지만 평소보다 말수가 적습니다. 저 아이, 언제부터였을까? 웃음이 사라진 게. 정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다정하고 부지런한 윤지지만 뭔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직감이 자꾸만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입니다. 아침을 마친 철수는 다녀오겠습니다라며 회사로 떠납니다. 윤지는 설거지를 정리하며 어머님,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하다고 할 일인데 오늘따라 윤지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그래, 물론이지. 어디 갈 일이 있니? 정순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자 윤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예전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는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순과 윤지는 함께 일을 합니다. 정순이 설거지를 하면 윤지가 닦아서 정리하는 늘 해오던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화가 평소보다 적습니다. 보통이면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윤지야, 요즘 어디 힘든 일은 없지? 몸이 안 좋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윤지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괜찮아요라고 답하지만 그 대답이 정순에게는 마음에 걸립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후가 되자 윤지가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합니다. 평소보다 신경을 많이 쓴 차림새입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머리도 예쁘게 묶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현관문을 나섭니다. 혼자 남은 정수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텔레비전을 보지만 마음은 계속 윤지에게 가 있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는 걸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정순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윤지가 돌아와서 함께 저녁 준비를 할 텐데 오늘따라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보며
윤지가 언제 돌아올지 궁금해합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윤지가 돌아옵니다.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보이고 눈가가 약간 빨갛습니다. 혹시 울었나 싶어 정수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윤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래, 수고했어. 저녁 준비 도와줄래? 정순이 자연스럽게 말하자 윤지는 바로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둘은 다시 한번 척척 맞아가며 저녁 상차림을 준비하지만 분위기가 아침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지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립니다. 철수도 윤지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수가 적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윤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미세한 소음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혹시 흐느끼는 소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느리지만 이제는 친딸 같은 존재이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윤지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전히 함께 식사 준비를 하지만 윤지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윤지야, 오늘도 나갈 일이 있니?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 며칠 동안 윤지는 매일 오후마다 외출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모양입니다. 네, 어머님. 잠깐만 다녀올게요. 윤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합니다. 며느리에게도 사생활이 있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철수가 기침을 심하게 합니다. 여보,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정순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철수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 괜찮아. 그냥 감기일 뿐이야 라고 답합니다. 하지만 정순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윤지가 조용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편지 한 장을 들고 나옵니다. 정수는 윤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합니다. 정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슬퍼 보입니다. 이 편지 꼭 혼자 계실 때 읽어주세요. 윤지가 편지를 정순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편지 봉투는 하얀색이고 윤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받아들며 윤지의 얼굴을 자세히 봅니다. 윤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윤지야,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심각해? 정순이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편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윤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여서 정순의 마음이 아픕니다. 알겠다, 윤지야. 내가 꼭 읽어볼게. 정순이 편지를 가슴에 품으며 말합니다. 윤지는 깊게 고개를 숙인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신문을 보며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손이 계속 떨립니다. 윤지가 왜 이런 편지를 쓴 걸까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수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뜯어지지 않습니다. 드디어 편지를 꺼내어 펼쳐보는 순간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편지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진실을 알면 저를 용서하지 못하실 겁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이라니.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지? 정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윤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정말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인가요? 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윤지에게 이런 고민이 있었다니.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인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건가요? 밤늦게까지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지만 여전히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윤지가 도대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윤지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도와주지만 어젯밤 편지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윤지도 정순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 어색해 보입니다. 윤지야, 어젯밤 편지. 정순이 말을 꺼내려 하자 윤지가 급히 손을 저으며 어머님, 아직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정수는 더욱 답답해집니다. 철수가 아침을 먹으며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라고 말합니다. 정순과 윤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하지만 철수의 눈에도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님. 그냥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가 봐요. 윤지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나 어색해 보입니다. 그날도 윤지는 오후에 외출을 합니다. 정수는 윤지가 나간 후 혼자 집에 남아 계속 고민에 빠집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지가 돌아옵니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 보이고 눈가가 빨갛습니다. 분명히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정수는 윤지를 끌어안고 싶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윤지가 갑자기 정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정수는 깜짝 놀라서 윤지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만 윤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윤지야, 왜 이래? 일어나. 무슨 일인지 어머니한테 이야기해봐. 정순이 윤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윤지는 고개만 흔들 뿐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윤지 방 앞을 서성거립니다. 문을 두드려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윤지가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정수는 결심을 합니다. 내일은 윤지를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며느리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윤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지 한 장이 가져온 파문이 정순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정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윤지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생각해 본 결과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윤지가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정순도 조용히 겉옷을 준비합니다. 며느리를 몰래 따라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정수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정리합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자도 깊숙이 눌렀습니다. 혹시 윤지가 알아볼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윤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윤지가 평소와 같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윤지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 보입니다. 어깨도 많이 처져 있고
전체적으로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정수는 잠시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뒤를 따릅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서툴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윤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용기를 냅니다. 윤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정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윤지의 뒷모습을 관찰합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경쾌했던 걸음이 지금은 무겁고 힘들어 보입니다. 뭔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윤지는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립니다. 정순도 같은 정류장에서 기다리지만 윤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윤지가 먼저 타고 정수는 한참 후에 뒷문으로 조용히 탑승합니다. 버스 안에서 정수는 윤지가 보이지 않는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윤지의 뒷모습을 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정순의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조금 외진 곳으로 향합니다. 정수는 윤지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윤지가 갈 일이 있을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버스에서 내린 윤지는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을 지나면서 정수는 점점 더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윤지가 무슨 일로 오는 걸까요? 골목 끝에 도착한 윤지가 멈춰선 곳은 오래된 성유색 고아원이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려 있고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고아원이라니. 정수는 깜짝 놀랍니다. 윤지가 왜 고아원에 오는 걸까요? 혹시 봉사활동을 하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봉사활동은 자랑스러운 일인데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요. 정수는 고아원 담장 근처 전봇대 뒤에 숨어서 윤지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윤지가 고아원 입구에서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수녀님은 연세가 많아 보이시고 윤지와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지 씨, 오늘도 오셨군요. 원장 수녀가 윤지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보입니다. 윤지도 전혀 밝은 표정이 아닙니다. 뭔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 같습니다. 수녀님, 오늘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윤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슨 마지막이라는 건지 정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지의 표정이 너무나 슬퍼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원장 수녀가 윤지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말합니다. 친정아버지 유해는 잘 모셨죠? 그분이 남기고 간 비밀. 이제 시댁에도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들은 정순의 눈빛이 크게 흔들립니다. 친정아버지의 비밀이라니. 정수는 혼란스럽습니다. 윤지의 아버지는 윤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들 집안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윤지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수녀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고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습니다. 정수는 윤지를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지만 꼭 참고 지켜봅니다. 윤지 씨 아버님이 남기신 유언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요. 원장 수녀가 윤지에게 오래된 황색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넵니다. 윤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듭니다. 복수라니. 정수는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지의 아버지와 자신들 집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정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순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담장 뒤에서 나와 윤지에게 천천히 다가갑니다. 윤지야. 정순의 목소리에 윤지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봅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고 손에 든 봉투를 놓칠 뻔합니다. 어머님? 왜 여기에? 어떻게? 윤지가 심하게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황급히 가방 속에 넣으려 하지만 정순의 예리한 눈에는 이미 다 보인 상태입니다. 윤지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왜 혼자서 이런 곳에서 수녀님과 만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복수라는 말은 또 뭐야? 정순이 다가가며 연달아 질문을 쏟아냅니다.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원장 수녀가 정순을 보며 혹시 윤지 씨 시어머님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녀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순이 불안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윤지 씨 아버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당신의 남편분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원장 수녀의 말에 정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남편과 윤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우리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합니다. 윤지가 드디어 고개를 들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진짜 이유가 하고 말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합니다. 정순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원장 수녀가 정순과 윤지를 조용한 응접실로 안내합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인생을 뒤바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앉으세요. 차부터 한 잔 드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죠. 원장 수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습니다. 정수는 소파에 앉으면서도 계속 윤지를 바라봅니다. 윤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수녀님, 이제 정말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인지요. 정순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이 간절히 전해집니다. 원장 수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지 씨 아버님은 20년 전에 이 고아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언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언에는 박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요? 정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20년 전이라면 철수가 한창 사업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윤지 씨 아버님은 박철수 씨의 사업 동업자였습니다. 함께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었죠. 원장 수녀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랍니다. 남편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어머님, 제 아버지는 아버님을 정말 믿고 의지했어요.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윤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야?
정순이 다급하게 묻습니다. 뭔가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원장 수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계속합니다.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따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박철수 씨가 혼자 계약을 성사시키고 윤지 씨 아버님을 배신했습니다. 모든 이익을 혼자 가져갔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순이 펄쩍 뛰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설명되지 않던 철수의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며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합니다. 어머님, 아버지는 그 일로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요. 빚까지 떠안게 되셔서 결국 이 고아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어요. 저를 혼자 남겨두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윤지가 자신들 집에 시집온 이유가 복수 때문이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었어요. 박철수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걸 빼앗아 오라고. 윤지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뒤로 물러섭니다. 그럼 너는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고 온 거였어? 목소리에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어머님,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원한을 갖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윤지가 정순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뭘 하지만이야. 정순이 소리를 지릅니다.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면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원장 수녀가 조용히 말을 삽니다. 윤지 씨가 여기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아이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윤지가 무릎을 꿇으며 정순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도 처음엔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복수를 포기한다는 거야? 정순이 차갑게 묻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냈어요. 아버님이 숨겨놓은 재산도 알고 있고 예금 통장 비밀번호도. 윤지가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라고? 우리 집 재산을? 네. 아버님이 몰래 차명으로 해놓은 부동산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계좌 정보도. 윤지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정수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섭니다. 그럼 너는 지금까지 우리 집안을 정탐하고 있었다는 거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윤지가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원장 수녀가 정순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윤지 씨도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나요? 정순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며 어머님, 저는 이제 복수를 포기하고 싶어요. 어머님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라고 말합니다. 용서라고? 정순이 비웃습니다. 3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있었으면서 어머님, 제가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어머님을, 이 집을.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윤지가 절규하듯 말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게 연극일 수도 있잖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보세요. 윤지가 가방에서 여러 서류들을 꺼냅니다. 이게 다예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 정순이 서류들을 보는 순간 충격에 휩싸입니다. 정말로 자신들 집안의 모든 재산 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 다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을 떠날게요. 윤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순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윤지에 대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윤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진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윤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정순도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철수가 회사에서 돌아와 평소와 같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정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정순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철수가 걱정스럽게 묻지만 정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에 대해 어떻게 추궁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윤지는 어디 갔어? 철수가 며느리를 찾으며 묻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저녁 준비를 도와주던 윤지가 보이지 않자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방에 있어. 정순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철수는 정순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 당황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윤지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순이 문을 두드려도 저는 식사하지 않겠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정순은 혼자서 간단하게 저녁을 차려놓지만 식욕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철수가 답답해하며 정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순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정순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윤지 방에서는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순도 눈물이 나지만 울 수도 없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윤지에 대한 애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가 방에서 나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 집을 떠나겠어요. 윤지의 얼굴은 밤새 운 흔적으로 퉁퉁 부어 있습니다. 떠난다고? 정순이 놀라며 묻습니다. 분노하고 있었지만 윤지가 정말로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네. 더 이상 어머님께 짐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윤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입니다. 그리고 뭐야? 정순이 다그치듯 묻습니다. 아버님께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왜 이 집에 왔는지, 그리고 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윤지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너 혹시 미쳤니? 그런 말을 하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머님, 더 이상 거짓말로 살 수는 없어요. 차라리 모든 걸 털어놓고 벌을 받는 게 나아요.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때 철수가 회사에 가려고 거실로 나옵니다. 윤지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윤지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윤지가 고개를 들며 철수를 바라봅니다. 아버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정순이 급히 일어나서 윤지를 말립니다. 윤지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윤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입니다. 아버님, 사실 저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려 할 때 정순이 윤지의 입을 막습니다. 당신 회사 늦지 않아? 빨리 가봐. 정순이 남편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철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뭔가 큰일인 것 같은데 내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철수가 진지하게 묻습니다.
윤지가 정순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납니다. 아버님, 저는 김윤지가 아니에요. 제 진짜 이름은 김미나예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윤지가 진실을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3개 열립니다. 윤지야, 어디 있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순과 철수, 윤지 모두 현관 쪽을 바라봅니다. 중년 남성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온 김신부입니다. 윤지 씨를 데리러 왔어요. 남자가 급하게 말합니다. 윤지가 놀라며 신부님? 왜 여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김신부가 윤지에게 다가가며 윤지 씨, 큰일 났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거짓이 있었어요. 원장 수녀님이 모든 걸 다시 조사했는데. 뭐라고요? 윤지가 충격을 받으며 물어봅니다. 당신 아버지와 박철수 씨 사이에 일어난 일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김신부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잠깐, 제 이름이 왜 나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수는 머리가 어지러워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모두 잘못된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김신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윤지 씨. 당신은 잘못된 정보로 복수를 계획했던 거예요. 철수가 큰 소리로 복수라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윤지가 쓰러집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정순이 급히 윤지를 부축하며 윤지야 하고 부릅니다. 집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됩니다. 철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하고 정수는 윤지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김신부는 미안해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봅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정순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윤지는 곧 의식을 되찾으며 괜찮아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윤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배신하려 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제가 뭘 한 거예요? 윤지가 넋을 잃고 중얼거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김신부가 가져온 새로운 증거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자 온 가족이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서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사진입니다. 김신부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철수와 윤지의 아버지 김두한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둘은 정말로 친형제처럼 다정해 보입니다. 철수가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 김두한이야. 내 옛 동업자. 철수의 얼굴에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갑니다. 아버님이 제 아버지를 아세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물론이지. 두한이는 내 절친이었어. 사업도 함께했고 형제처럼 지냈지. 철수가 옛 추억에 잠기며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 김신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사실은 그때 김두한 씨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아니라 제3자에게요. 뭐라고? 정순이 놀라며 묻습니다. 당시 큰 건설 프로젝트를 함께 따내셨는데 중간에 악덕 브로커가 개입했어요.
그 브로커가 김두한 씨를 속여서 가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김 신부가 관련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철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두한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구나. 네. 김두한 씨는 모든 재산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되셨어요. 하지만 박철수 씨를 원망한 게 아니라 자신이 사기를 당한 걸 너무 창피해해서 연락을 끊으신 거였어요. 김 신부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흔들며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모두 거짓이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김두한 씨가 돌아가신 후에 나타난 한 남자가 고아원에 가짜 유언장을 가져왔던 겁니다. 김 신부가 진짜 유언장을 꺼내 보여줍니다. 진짜 유언장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윤지야, 아버지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철수 형님께 안부를 전해다오. 내가 연락을 끊은 것은 형님 때문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윤지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구나. 정순이 윤지의 어깨를 감싸며 윤지야,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 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윤지는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떡하죠? 지금까지 어머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의 재산 정보까지.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윤지야, 내가 내 재산을 조사했다고? 라고 묻습니다.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해요, 아버님.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철수가 윤지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정말 친했어. 내가 두한이의 딸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정순도 놀라며 그럼 윤지가 우리 집에 시집 온 것도? 라고 말합니다. 운명이었나 봐. 철수가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두한이가 하늘에서 자기 딸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야. 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복수하려고 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순이 윤지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내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김 신부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김두한 씨가 실제로 남기신 재산이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재산이요? 윤지가 놀라며 묻습니다. 네.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모아두신 돈이 있었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윤지 씨가 받아야 할 유산이에요. 김 신부가 통장을 건네줍니다. 윤지가 통장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이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구나. 철수가 감동받으며 역시 두한이야. 끝까지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라고 말합니다. 그때 윤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여러 서류를 들고 나와 철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님, 이게 제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정보예요. 아버님의 재산 목록, 통장 정보, 부동산 자료, 모든 걸 돌려드릴게요. 윤지가 서류들을 철수 앞에 내밀며 말합니다. 철수가 서류들을 보더니 쓴웃음을 짓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조사했구나. 내가 숨겨둔 것까지. 죄송합니다. 윤지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하지만 철수가 서류들을 윤지에게 다시 밀어주며 이거 다 가져가. 라고 말합니다. 네. 윤지가 놀라며 고개를 듭니다. 내 아버지 몫이야. 두한이와 내가 함께 벌었어야 할 돈들이니까. 철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순도 놀라며 여보, 그럼 우리는? 라고 말하려 하지만 철수가 손을 들어 말립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해. 그리고 윤지는 이제 우리 진짜 딸이야. 딸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게 당연하지. 철수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윤지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복수하려고 왔던 집에서 오히려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게 된 현실이 꿈 같기만 합니다. 정순이 윤지를 일으켜 세우며 이제 일어나. 우리 딸이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되잖아라고 말합니다. 김 신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감동받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김두한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갑자기 윤지가 어머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윤지에게 집중됩니다. 또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건지 모두가 긴장합니다. 윤지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며 정순의 마음이 다시 불안해집니다. 윤지야, 또 무슨 일이야? 이제는 뭐든지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봐. 정순이 윤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머님, 사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윤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순과 철수의 얼굴이 동시에 놀라움으로 변합니다. 김신부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봅니다. 딸이라고?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묻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윤지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려 보지만 아이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미나라는 아이예요. 지금 8살이고 성유셉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어요.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낳은 아이예요. 그 아이 때문에 제가 고아원에 자주 다녔던 거였어요. 철수가 당황하며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손녀가 있다는 거야? 벌써 8살이나 된? 갑작스러운 소식에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죄송해요. 처음에는 복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윤지가 자책하며 말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데 제가 이미 아이가 있다는 걸 말하면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어요. 정순이 윤지의 어깨를 두드리며 윤지야, 그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하면서도 상처를 건드릴까봐 걱정됩니다. 아이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빚 때문에 어려울 때 도움을 준다며 접근했다가 저를 이용하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연락이 끊어졌어요. 윤지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김 신부가 끼어들며 미나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윤지 씨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엄마는 언제 와서 데려가냐고 자주 물어봐요라고 말합니다. 정순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손녀가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옵니다. 그 아이, 우리가 데려와서 키우면 안 되나? 손녀를 왜 고아원에 두고 있어? 어머님, 윤지가 놀라며 정순을 바라봅니다.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실망하고 화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녀를 데려오자는 말에 감격스럽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우리 손녀를 왜 고아원에 두고 있어? 당장 데려와야지. 이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인데 어머님께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런 제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을까요? 윤지가 여전히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잖아. 정순이 윤지를 꽉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아. 고아원에 맡기면서도 계속 찾아가고 있었잖아.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옵니다. 중년의 건장한 남자로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과 분노가 역력합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봅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남의 집에 무단으로? 철수가 경계하며 일어서서 묻습니다.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김윤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로 왔어요. 남자가 차갑게 말하며 윤지를 매서운 눈으로 노려봅니다. 도망 다니느라 고생 많았지? 윤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뒷걸음질을 칩니다. 정호 씨,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이 주소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 정말 끈질기게 숨어 다녔어. 이정우가 협박하듯 말하며 한 걸음씩 윤지에게 다가갑니다. 정순이 앞으로 나서며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우리 윤지가 당신 돈을 가져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따져 묻습니다. 며느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윤지라고요? 이정우가 비웃으며 이 여자가 누군지나 제대로 아세요? 이 여자는 전문적인 사기꾼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철수가 화를 내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오. 근거도 없이 우리 며느리를 사기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윤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이정우가 가방에서 두터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근거요? 여기 다 있어요. 이 여자가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 제 카드로 쓴 돈들, 제 통장에서 빼간 돈들, 총 3천만 원이에요. 여기 다 증거가 있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며 온갖 계약서와 대출 서류들이 드러납니다. 정순과 철수는 그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습니다. 윤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건 정호 씨가 저를 속여서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려 하지만 이정호가 말을 거칠게 끊습니다. 속였다고?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이름을 도용한 거잖아. 내가 널 믿고 도와줬더니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고. 이정호가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정순이 혼란스러워하며 윤지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대로 설명해봐. 어머니가 다 들어줄 테니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합니다.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제가 미나를 혼자 키울 때 너무 힘들어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을 때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그때 이 사람이 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점점 큰 사기에 연루되게 됐어요. 제 이름으로도 모자라서 이 사람 명의까지 사용하게 됐고 윤지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이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그럼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는 거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친 건 사실이잖아. 그 돈으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숨어든 거고. 김 신부가 이정호를 말리며 진정하세요. 이런 식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해결하시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정호는 더욱 흥분하며 법적으로요? 이미 경찰에 신고할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이 여자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오늘 밤에라도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그러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정확히 얼마요? 라고 묻습니다.
3천만 원이에요. 정확히 3천만 원. 이자까지 치면 더 나오겠지만 원금만이라도 당장 갚아요. 이정우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철수가 잠시 깊게 생각하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보, 정순이 놀라며 철수의 팔을 붙잡습니다. 3천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이에요. 아버님, 안 돼요. 제가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아버님이. 윤지가 울며 철수를 말립니다. 하지만 철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윤지는 이제 우리 딸이야. 딸의 빚은 아버지가 갚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우리 손녀 미나를 위해서라도 이 일은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라고 말합니다. 이정우가 의외라는 듯 정말로 갚아주시겠어요? 3천만 원을 말이에요? 라고 되묻습니다. 사실 그도 이렇게 쉽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철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윤지에게 절대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일을 다른 곳에 알리지도 마시고요. 우리 가족의 평화를 지켜주세요. 이정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좋습니다.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이정우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가 철수와 정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큰 돈을 라고 울부짖습니다. 윤지야, 이제 그만 울어. 정순이 윤지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닦아줍니다. 모든 게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하지만 윤지는 고개를 흔들며 어머님, 저는 정말로 이 집을 떠나야겠어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아버님의 노후 자금까지 쓰게 만들다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철수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어디 가겠다고? 우리 딸이 어디 가겠다는 거야? 윤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그때 김 신부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윤지 씨, 그럼 미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이도 엄마가 필요해요. 윤지가 더욱 슬픈 표정으로 미나는 고아원에서 더 잘 클 거예요. 저 같은 엄마보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정순이 윤지의 어깨를 잡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함께 키우는 거야. 철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 미나도 데려와야지. 우리 손녀를 언제까지 고아원에 둘 순 없잖아. 하지만 제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윤지가 여전히 망설입니다. 정순이 윤지의 두 손을 꽉 잡으며 말합니다. 윤지야, 내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지금 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김 신부가 감동받으며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사실 미나도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예쁜 엄마가 언제 와서 데려갈 거냐고요. 윤지가 미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물론이죠. 그 아이는 윤지 씨가 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못 데려가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김 신부의 말에 윤지가 더욱 울먹입니다. 철수가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럼 내일 당장 미나를 데려오자. 우리 손녀를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순 없어. 정말 괜찮으실까요? 윤지가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괜찮을 게 아니라 너무 기뻐. 이 집에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다음 날 정순과 철수,
윤지는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미나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왔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윤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응, 우리 미나.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야. 윤지가 미나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미나가 정순과 철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정순이 미나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어머, 우리 미나가 엄마를 정말 닮았네. 얼마나 예쁜지. 철수도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손녀가 이렇게 컸구나.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가 엄마, 이제 정말 헤어지지 않는 거죠? 라고 묻습니다. 윤지가 미나의 손을 꽉 잡으며 응,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집에 도착한 미나는 새로운 환경에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구경합니다. 정수는 미나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방을 보여주며 이게 미나 방이야.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봅니다. 미나가 방을 보며 눈을 반짝입니다. 와, 정말 제 방이에요? 이렇게 예쁜 방이.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해 보였습니다. 미나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이 반찬 정말 맛있어요. 미나가 정순이 만든 요리를 먹으며 말합니다. 정순이 흐뭇하게 웃으며 우리 미나가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철수도 미나에게 내일부터 할아버지가 학교도 데려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윤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행복의 눈물입니다. 몇 달 후 정수는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윤지와 미나가 자랐던 곳에서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고아원에 가시는 거예요? 윤지가 정순을 배웅하며 묻습니다. 응,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미나도 할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저녁이 되어 온 가족이 모여 앉은 식탁에서 정순이 말합니다. 이젠 정말 행복해. 우리 윤지도 있고 미나도 있고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윤지가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하자 정순이 윤지의 손을 잡으며 답합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잖아. 미나가 갑자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하며 모두를 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두아나, 내 딸 잘 키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고마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딸을 보내줘서.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치며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도 비밀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한 장의 편지 속에서 시작된 눈물과 진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때론 미움보다 용서가, 침묵보다 대화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진 않나요? 오늘이 그 편지를 건넬 수 있는 날이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사연이 당신의 가슴에도 울림을 남겼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